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과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완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 선상투표 시스템과 사전투표에 사용할 통합 명부 시스템의 보완 체계 등을 확인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재외 유권자 수가 22만 6,162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재외 유권자는 오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치개혁 방안과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4개 당이 참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2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함께 신청을 받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과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되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후보자 등록 시 추천 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고 기탁금 3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인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예비 후보자로 겸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등록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에 관한 정보 중 후보자의 대산, 병역, 전과, 학력, 납세,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2월 21일부터 정책 공약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 공모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투 개표 장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검증하기 위한 보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최근 보완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자세히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완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 선상투표 시스템, 사전투표에 사용할 통합 명부 시스템의 보완 체계 등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장비와 시스템의 무결성과 보안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보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보완자문위원회는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추천위원과 학계 정보기술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로 이번 선거가 화합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선거장비 보완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리를 통해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굳건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안자문위원회 참석자들은 통합 명부 시스템 보안 체계 및 절차,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의 보급 과정에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최상위 보안카드 인증서 생성, 동 프로그램 설치 후 결함 여부 검증을 위한 검증용 보안카드 생성, 선상 투표자의 투표 비밀 보호를 위한 투표지 이미지 암호화 키 생성 과정 등을 직접 확인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3,550여 개의 사전투표소와 14,470여 개의 투표소, 551개의 개표소에서 투개표를 관리할 예정이라면서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을 철저히 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8일까지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재외선거인 명부 등을 확정했는데요. 그 결과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가 22만 6,162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유권자 수가 국외 부재자 19만 6,980명, 재외선거인 2만 9,182명 등 총 22만 6,162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명부 등재자 수 22만 2,389명보다 1.7% 증가한 것이며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29만 4,633명보다 23.2% 감소한 수치입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11만 818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재외 유권자 수의 49%를 차지했고 미주 7만 3,381명, 유럽 3만 5,591명 등 세계 대륙에 분포하는 재외 유권자 수가 전체의 95% 이상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5만 3,073명, 중국 2만 9,827명, 일본 2만 8,816명 순입니다. 재외투표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합니다. 다만 투표 시간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상 투표자 수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외 선거인 명부 등에 등재됐으나 재외 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했다면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선거일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 투표지는 투표가 끝난 후 외교 행랑을 통해 국내로 회송되는데요.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 3월 9일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하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개표를 관리할 것이라면서 유권자도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적극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지난 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4개 정당에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를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국회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정책 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3차 정책 토론회는 정치 개혁 방안과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를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 및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각각 진행됐는데요.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정의당 김종대 선대위 외교안보 특보, 국민의당 주재우 국민미래연구원장이 참석했습니다.
SBS, KBS, MBC, 국회방송, KTV 국민방송 등에서 동시 생중계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는 한국선거방송에서는 녹화중계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선거 홍보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선거 홍보관을 소개 안내하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한 온라인 전시 체험 공간인 미리 보는 선거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홍보관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게시한 온라인 전시 체험 공간인 미리 보는 선거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미리 보는 선거 홍보관은 직접 방문 없이도 체험 가능한 콘텐츠를 제공해 선거 홍보관을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선거 홍보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물 등을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소개하고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선거 홍보관은 선관위 브리핑 영상, 각종 선거의 TV 캠페인 영상 및 정책 홍보 영상, 대중문화 협업 전시회 작품 등을 제공하는 웰컴존, 투표 절차 소개 및 사전투표 기기 체험이 가능한 투표 체험존, 개표 절차 소개 및 개표 관련 기기 시연 체험이 가능한 개표 체험존, 거소 선상투표 및 재외선거 등 소개, 선거 변천사 전시물 등을 소개하는 ECT존 등으로 구성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는 미리 보는 선거 홍보관을 방문 예약 시스템을 활용한 견학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선거공학적으로 풀어드리는 선거공략집입니다. 오늘은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채택한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선거비용 보전은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해 주는 건데요. 하지만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보전해 주진 않습니다. 오늘은 보전 대상 선거비용과 보전 대상이 아닌 선거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선거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선거벽보, 선거공보, 후보자 명함 등 인쇄물 제작 비용, 거리연수막 후보자 선거사무소 간판, 현판, 현수막 제작 개시 철거 비용, 공개장소 연설 대담 차량 및 확성장치, 녹화기 임차 비용, 로고송 제작 비용, 연단 제작 및 홍보물 설치 철거 비용,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등이 대표적인 보전 대상 선거 비용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번엔 보전 대상이 아닌 미보전 대상 선거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비 후보자의 선거 비용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설치하는 간판, 현수막, 제작 설치 비용은 선거 비용에 해당되지만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현수막을 선거 종료 시까지 계속 사용했다면 현수막의 총 게시일수 중 선거운동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에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 장비, 물품 등을 사용하는 등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은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후보자가 자신의 소유한 차량을 공개 장소 연설 대담 차량으로 사용한 경우 통상 거래 가격은 선거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없기 때문에 보전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 가격 또는 임차 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은 보전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거리 게시용 현수막의 통상적인 거래 가격은 제곱미터당 15,000원인데 후보자가 청구한 비용이 2만 원이라면 초과하는 5,000원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장비, 물품 등의 임차 구입 제작 비용도 미보전 대상 선거 비용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선거운동용 위도시나 거리 현수막을 교체하기 위해 여러 종류로 제작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거나 게시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법을 위반해 지출한 것이므로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원봉사자나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영수증, 그 밖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지출한 비용이라도 보전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영수증 등을 반드시 구비하고 회계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 보고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은 보전 대상이지만 법에서 규정한 경우는 보전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죠? 지금까지 선거공약 집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8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일반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언론 부문은 한국기자협회 언론사 현역 사진기자만 참여할 수 있는데요.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법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것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9일 부산해양경찰서 내 해양경비정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상투표 참여를 위한 홍보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선박회사가 가장 많이 위치한 부산시 선관위는 3,000톤급 해양경비정 갑판 위에서 대형 현수막을 이용한 퍼포먼스와 선상투표 참여 안내, 홍보 피켓팅을 실시하여 선상투표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상투표 신고 기간은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선상투표는 3월 1일부터 3월 사이에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및 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에 따라 2023년도 국고보조금 계상 단가를 공고했습니다. 2023년도 국고보조금 계상 단가는 1,085원인데요.
2022년도 보조금 계상 단가 1,058원에 통계청장이 고시 통보한 2021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2.5%를 적용해 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37살 이인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정확히 그전 직장까지 포함하면 8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때로는 즐길 때도 있고 때로는 버틴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직장을 지금 2번째 직장인데, 지금 직장은 그래도 좀 수평적인 문화, 그래도 제 의견은 좀 많이 반영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주변 제 나이대 또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결혼을 했고 아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또 미혼이다 보니 그쪽에 끼 수는 없고 보통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결혼을 아예 안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연이 되면은 좋은 여자가 생기면 충분히 뭐 만날 생각은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얼른 마스크를 벗어야 될 텐데 좋은 시기가 오겠죠. 이제 제가 원래 했던 전공이라는 별개로 다르게 이제 다른 테크를 타서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테크,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 전공이었는데 그쪽으로 갔었으면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직장인은 항상 어디를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회사를 좀 더 열심히 다니고 싶고, 부모님이라든지 저 또한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좀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봉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